여러분, 혹시 퉁퉁 부은 발 때문에 평소 신던 신발에 발이 들어가지 않거나 자다가 손발이 저려서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양말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일 때 숨이 턱 막히며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68살이신 이 어르신 한 분이 며칠 전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몇 걸음 걷는 것조차 고통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고 혈액순환이 꽉 막힌 느낌이 드니 덜컥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피가 끈적해져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평생 자식들 등에 엎여 살게 될까 봐 매일 밤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만큼은 죽기보다 싫다며 제 손을 붙잡고 간절히 호소하셨습니다. 평소에 걷기,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짜게 먹지 않으려 식사량도 줄여보셨지만 한번 붓기 시작한 발과 답답한 혈관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분은 매일 드시던 들깨가루를 마트에서 흔히 파는 단 1,000원짜리 특정 음식들과 섞어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5일 만에 무겁던 다리에 부기가 가라앉기 시작했고 밤마다 괴롭히던 저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탁했던 혈액이 맑아지고 짓눌려 있던 신장 기능 수치까지 눈에 띄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현장에서 뇌와 혈관, 그리고 신장 건강을 연구해온 신장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보며 우리 몸의 핏길인 혈관과 노폐물 처리장인 신장이 늙어가는 과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얻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내고 지쳐있는 신장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들깨가루 조합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프고 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늙음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거나 평생 독한 약에만 의존하며 살겠다고 체념하셨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맑은 혈관을 되찾고 신장의 기능을 보호하여 자식들에게 병원비 부담을 주지 않는 당당하고 건강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텔레비전이나 비싼 영양제 광고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냉장고 속 평범한 식재료들이 어떻게 들깨가루에 숨겨진 치유 성분을 폭발시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식탁에 자주 올리는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식당에 가서 국밥이나 탕을 드실 때 팔팔 끓는 국물 위에 들깨가루를 듬뿍 뿌려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집에서도 나물을 무치거나 아침에 미숫가루처럼 따뜻한 물에 타서 훌훌 마시는 어르신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구수하고 든든한 맛 때문에 매일 챙겨 드시면서 내 혈관과 신장이 건강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으십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들깨가루를 드셔오셨다면 안타깝게도 귀한 영양분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찌꺼기를 드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들깨가루를 먹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라는 특별한 지방산 때문입니다. 이 오메가3는 막힌 혈관 벽에 달라붙어 있는 딱딱한 기름때를 부드럽게 녹여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훌륭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피를 맑게 걸러내는 신장 역시 미세한 혈관들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피가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심장이 받는 압박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혈관 청소부는 불행히도 열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겁게 끓고 있는 냄비 속에 들깨가루를 털어넣는 바로 그 순간 혈관을 살려내는 생명력은 순식간에 파괴되어 버립니다. 열에 의해 성분이 망가지면
오히려 우리 몸속에서 독소를 뿜어내는 나쁜 기름으로 변질될 위험조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을 가하지 않고 맹물에 타서 먹거나 생으로 씹어 먹으면 모두 흡수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들깨가루를 단독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속에 들어간 오메가3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가루가 진정한 혈관 청소기로 작동하려면 잠들어 있는 오메가3를 깨워줄 확실한 기폭제가 필요합니다. 식재료들 중에는 들깨가루와 만났을 때 영양분의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몸속 구석구석으로 성분을 배달해주는 특별한 짝꿍들이 존재합니다. 이 짝꿍 없이 들깨가루만 먹는 것은 마치 세제만 잔뜩 뿌려놓고 물을 붓지 않은 채 빨래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헛돈 쓰며 들깨가루를 낭비하던 과거의 습관을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평범한 들깨가루를 혈관에 막힌 곳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훌륭한 치유의 보조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잠들어 있는 들깨가루의 생명력을 폭발시킬 첫 번째 짝꿍은 바로 무와 식초입니다. 저는 이 조합을 몸속에 쌓인 독한 내장 지방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용광로라고 부릅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72살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팔다리는 앙상하게 마르셨지만 배만 유독 바위처럼 딱딱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계단을 몇 칸 오르지도 못하고 숨이 턱턱 막혀서 가슴을 부여잡기 일쑤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고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뒷목이 뻣뻣해지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그 짧은 순간 뇌졸중으로 쓰러져 평생 자식들에게 대소변을 받아내게 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방으로 기어 들어와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소리 죽여 우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을 쓰러지게 만든 범인은 바로 뱃속 장기들을 칭칭 감고 있는 두꺼운 내장 지방과 기름 찌꺼기로 꽉 막혀버린 혈관이었습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뿜어내어 혈관을 병들게 하는 독 덩어리입니다. 어르신은 살을 빼보려고 밥도 굶어보고 무리해서 걸어도 보셨지만 뱃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딱딱한 내장 지방은 도무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권해드린 식초 무채 들깨 무침을 매일 점심과 저녁 반찬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5일 뒤 놀랍게도 돌덩이 같던 배가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했고 계단을 오를 때 한결숨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겨울철 김장할 때나 쓰는 흔한 채소인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매운맛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나이가 들면서 멈춰버린 우리 몸의 신진대사 스위치를 다시 켜서 칼로리를 맹렬하게 태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식초가 더해지면 그 효과는 엄청나게 증폭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추산 성분은 우리 몸이 밥이나 빵을 먹고 새로운 지방을 축적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창고에 이미 썩어가며 쌓여있는 오래된 내장 지방부터 우선적으로 꺼내서 태우도록 뇌에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무와 식초가 몸속의 쓰레기 같은 지방을 활활 태우며 부수고 있을 때 마침내 들깨가루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깨가루의 풍부한 오메가3가 혈관 벽에 눌어붙은 기름때를 부드럽게 씻어내어 분해된 지방 찌꺼기들이 혈관을 다시 막지 않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혈관의 길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원리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고 저렴합니다.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사는 무 200g을 성냥개비 두께로 채 썰어줍니다. 너무 얇으면 씹는 맛이 없고 너무 굵으면 치아가 약하신 분들이 드시기 힘드시니
적당한 굵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2큰술과 단맛을 내기 위한 천연 꿀 1큰술을 넣고 버무려 줍니다.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꿀 대신 혈당을 올리지 않는 알룰로스를 1큰술 넣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10분 정도 놔두면 삼투압 현상으로 무에서 촉촉하게 수분이 배어 나옵니다. 이때 생기는 물은 영양분이 녹아있는 진액이므로 절대 버리지 마시고 바로 그 위에 들깨가루 3큰술을 듬뿍 넣어서 골고루 섞어주시면 완성됩니다. 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깨가루가 가진 생명력은 파괴되지 않고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새콤한 식초가 들깨의 느끼함을 단번에 잡아주어 입맛이 없을 때 드시기에도 아주 그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배가 나오고 뱃살이 딱딱해지는 것은 여러분이 게을러서 짓는 죄가 아닙니다. 단지 나이가 들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핏길이 막혀서 몸이 스스로 청소를 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들깨가루를 펄펄 끓는 찌개에 넣지 마시고 무와 식초에게 양보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의 뱃살과 작별하고 막힌 혈관을 맑게 되살려내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이 영상 아래에 결심이라는 2글자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적어 내려간 그 2글자가 건강한 노후를 향한 첫걸음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강력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밥상에 이 반찬을 올려보시고 내 몸이 어떻게 가벼워지는지 5일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탁에서 혹시 기름진 반찬이나 하얀 쌀밥과 빵 같은 탄수화물을 잔뜩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유독 속이 더부룩하고 뱃속에 가스가 차서 답답한 느낌을 받으셨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병든 장과 지친 신장이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애타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와 식초로 아무리 열심히 몸속에 묵은 쓰레기를 태워 없앤다고 해도 매일매일 새로운 지방과 독소가 끊임없이 밀려 들어온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이미 쌓인 내장 지방을 태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아예 나쁜 지방이 혈관을 타고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그 든든한 방어막이자 들깨가루의 2번째 기적의 짝꿍은 바로 삶은 양배추입니다. 우리가 기름진 고기나 튀김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 끈적끈적한 담즙이라는 것을 뿜어냅니다. 이 담즙이 나쁜 지방을 끌어안고 장을 통과하면서 혈관 속으로 고스란히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양배추가 장 속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양배추에 엄청나게 들어있는 질긴 식이섬유가 마치 강력한 스펀지처럼 지방을 품고 있는 담즙을 꽉 움켜쥐어 버립니다. 담즙이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되니 나쁜 지방은 혈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내듯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됩니다. 내 입으로 들어간 지방이 살로 가거나 혈관을 막지 못하게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와 비타민 K라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들은 헐어버린 위장 점막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혈관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염증의 불씨를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은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피가 탁하고 염증이 많을수록 신장의 여과망은 금세 망가지고 맙니다. 하지만 양배추가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면 신장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신장의 과부하를 막아주어 약해진 신장 기능이 서서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보호막인 셈입니다. 이 귀한 양배추를 들깨가루와 함께 드시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부드럽게 쪄서 들깨가루 특제 소스에 푹 찍어 드시는 것입니다. 생양배추는 어르신들의 약해진 위장에서는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찜기에 끓는 물을 붓고
양배추를 5분에서 7분 정도만 살짝 쪄주십시오.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고 흐물흐물해지니 잎이 반투명해지고 부드러워질 때까지만 찌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여기에 곁들일 기적의 소스를 만들 차례입니다. 그릇에 들깨가루 2큰술과 천연꿀 1큰술을 넣고 간장 대신 된장 반 큰술을 섞어줍니다. 간장은 나트륨이 많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발효식품인 된장은 짠맛을 줄이면서도 깊은 감칠맛을 내어 신장을 보호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에 물을 1큰술 정도 넣어 섞어주면 고소하면서도 짭조름한 훌륭한 건강 소스가 완성됩니다. 따뜻하게 쪄낸 달큰한 양배추에 이 들깨가루 소스를 듬뿍 얹어 입안 가득 씹어 보십시오. 입안에서 퍼지는 고소한 풍미가 잃어버린 식욕을 되찾아 줄 뿐만 아니라 밥을 덜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가서 자연스럽게 탄수화물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방이 혈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어막을 세우셨다면 이제는 이미 혈관 한가운데를 꽉 막고 있는 무서운 시한폭탄을 완전히 제거할 차례입니다. 그 시한폭탄의 이름은 바로 혈전, 즉 피 속을 떠돌아다니는 피떡입니다. 65살이신 김 어르신의 사연은 이 피떡이 얼마나 소리 없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뒷목이 뻐근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눈앞이 빙빙 도는 어지러움에 시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빈혈이 온 줄로만 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찾아간 병원에서 어르신은 청천벽력 같은 진단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피가 마치 엇가락처럼 끈적끈적하게 엉겨붙어 있었고 혈관 초음파에서는 금방이라도 뇌혈관을 막아버릴 듯한 무서운 혈전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혈압 수치마저 위험 단계를 훌쩍 넘어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당장 뇌졸중으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섬뜩한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약을 한 움큼씩 드시면서도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지독한 공포에 시달리셨습니다. 혹시라도 반신불수가 되어서 똥오줌을 자식들의 손에 맡겨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될까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알려드린 세 번째 기적의 조합인 들깨가루와 미역국을 매일 아침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머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느낌이 서서히 거치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에는 높았던 혈압이 정상 수치에 가깝게 차분히 가라앉으며 끈적하던 혈액 수치까지 눈에 띄게 맑아지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 무서운 피떡을 부드럽게 녹여버리고 터질 듯한 혈관에 평화를 찾아준 1등 공신은 바로 바다의 보석인 미역입니다. 미역을 물에 불리면 표면이 미끈미끈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알긴산이라는 강력한 치유 성분입니다. 이 알긴산은 혈압을 미친 듯이 치솟게 만드는 주범인 피 속의 나트륨과 온갖 독소들을 마치 성능 좋은 진공청소기처럼 찰싹 빨아들여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나트륨이 빠져나가면서 딱딱하게 긴장했던 혈관벽이 편안하게 이완되고 널뛰던 혈압이 마법처럼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깨가루에 풍부하게 담긴 오메가3가 합세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오메가3는 혈소판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피떡을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미 생겨버린 혈전마저 부드럽게 쪼개어 피의 흐름을 맑고 투명하게 바꾸어 줍니다. 약해진 심장의 여과망을 통과하는 피가 맑아지니 신장 역시 숨을 돌리고 서서히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는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이고 중요한 요리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냄비에서 미역국이 펄펄 끓고 있을 때 구수한 맛을 내겠다고 들깨가루를 푹푹 떠서 넣으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혈전을 녹여야 할 귀한 오메가3가 뜨거운 열기에 의해 순식간에 산화되어
그저 뻑뻑한 국물만 마시는 꼴이 되고 맙니다. 미역국을 끓이실 때는 고기 대신 마른 미역을 물에 불려 국간장 한 큰술만 넣고 10분 정도 푹 끓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가스레인지 불을 완전히 끄신 직후에 국물이 끓어오르는 것이 멈추면 그때 들깨가루 3큰술을 넣고 한 번만 가볍게 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열에 약한 오메가3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살아남아 여러분의 혈관 속 피떡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여 그것들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와 우리 가족의 소박한 행복을 산산조각 냅니다. 쓰러진 뒤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엄청난 생명의 비법을 절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영상 화면 아래에 있는 굽은 화살표 모양의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 평소 손발이 자주 저리다거나 머리가 맑지 않다고 걱정하시던 소중한 지인분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누른 그 공유 버튼 한 번과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내고 끔찍한 뇌졸중의 공포로부터 구출해내는 진정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참 묘해서 몸에 좋다는 음식 하나를 발견하면 그것만 질리도록 매일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역시 텔레비전에서 특정 채소가 혈관에 좋다는 방송을 보시고 나면 한 달 내내 그 채소만 끓여 드시다가 오히려 위장이나 신장이 상해서 오시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들깨가루와 함께하는 무, 양배추, 미역, 이 3가지 기적의 식재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피를 맑게 하고 노폐물을 빼주는 훌륭한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해서 밤낮으로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은 금세 그 자극에 적응해 버리고 맙니다. 똑같은 약을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약효가 듣지 않는 것처럼 음식도 한 가지만 편식하면 몸속의 세포들이 반응을 멈추고 영양분의 흡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식재료를 혈관과 신장을 살리는 황금의 삼각편대라고 부릅니다. 이 삼각편대는 반드시 번갈아가며 섭취하셔야만 그 효능이 100% 발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쓰레기가 가득 찬 낡은 집을 청소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빗자루 하나만 들고 바닥에 먼지만 쓴다고 해서 그 집이 결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몸속을 청소하는 과정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무와 식초는 집 안 곳곳에 굳어있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부수고 불태우는 강력한 소각장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매일 불만 피우게 되면 식초의 강한 산성 때문에 위장벽이 헐고 속이 쓰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양배추는 밖에서 새로운 쓰레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튼튼한 방어벽이자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장속을 편안하게 코팅해주지만 이것 역시 매일 과도하게 드시면 넘쳐나는 식이섬유 때문에 오히려 장의 가스가 차고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미역은 불에 타고 남은 찌꺼기와 혈관 구석구석에 달라붙은 미세한 독소들을 물걸레로 깨끗하게 닦아내어 밖으로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미역이 피 속의 나트륨을 빼주어 신장을 편안하게 돕는 것은 맞지만 미역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매일 과도하게 몸에 들어오면 약해진 신장이 그것을 배출하느라 다시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음식은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순환하며 드시는 것이 생사를 가르는 핵심 원칙입니다. 하루는 식초, 무채 무침으로 몸속에 오래된 지방을 거세게 불태워 주십시오. 다음 날은 푹 찐 양배추로 놀란 위와 장을 부드럽게 달래면서 기름기가 피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철벽을 쳐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따뜻한 미역국으로 혈관 속에 남은 미세한 찌꺼기들을 부드럽게 씻어내고 신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휴식을 주시면 됩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식단 조절을 억지로 참아가며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매일매일 입맛을 돋우는 새로운 반찬을 즐기시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되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3일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들깨 가루의 짝꿍을 바꾸어 주시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들은 지루함을 느낄 틈이 없이 매일매일 새로운 영양소를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게 됩니다. 위장은 식초에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되며 장은 양배추 덕분에 튼튼한 점막을 유지하고 신장은 미역의 도움을 받아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기능의 안정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무너진 건강의 균형을 가장 안전하게 되찾는 과학적인 섭취 방식입니다. 자연의 식재료는 약국에서 파는 독한 화학 약품처럼 단숨에 병을 도려내는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다른 영양분들이 몸속에 쌓이고 조화를 이루면서 서서히 핏기를 열고 장기를 회복시키는 느리지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이 황금의 삼각편대를 지혜롭게 올려두신다면 아무리 고집스러운 뱃살과 탁한 혈액이라도 스스로 정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황금의 삼각편대를 식탁 위에 완벽하게 준비하셨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들깨가루 자체가 썩어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축석은 들깨가루는 혈관을 뚫어주기는커녕 우리 몸속에 시한폭탄을 던져넣는 끔찍한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들깨가루를 주방 가스레인지 옆 선반이나 식탁 위에 무심코 올려두고 드시는 것을 봅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야 매일 잊지 않고 챙겨 먹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리할 때마다 훅훅 끼치는 뜨거운 열기와 습기 속에서 들깨가루는 소리 없이 맹독을 품은 살인마로 변해갑니다. 들깨가루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오메가3는 공기와 열 그리고 빛을 만나는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이 썩어가는 산패 현상을 일으킵니다. 기름이 산패된다는 것은 단순한 상한 음식이 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1급 발암 물질로 변질되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정상적인 세포들을 무참히 파괴하고 각종 염증을 폭발적으로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혈액 속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얇고 미세한 여과망을 가진 신장에는 이 썩은 기름 찌꺼기가 치명적인 독약으로 작용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매일 정성껏 챙겨 먹은 한 숟가락이 오히려 신장의 기능을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리고 몸속의 암세포를 키우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매일 먹고 있는 들깨가루가 썩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들깨가루 통을 열어 코를 대고 깊게 냄새를 맡아 보십시오. 침이 꼴깍 넘어가는 고소하고 맑은 냄새가 아니라 시큼하거나 찌든 기름 냄새, 혹은 오래된 페인트나 헌책방에서 나는 쾌쾌하고 불쾌한 냄새가 단 조금이라도 난다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찌개에 넣고 푹푹 끓여 드시거나 볶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불을 가해서 끓인다고 해도 이미 기름 속에 깊숙이 생겨버린 발암 독소가 증발하여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100원을 아끼려다가 1000만 원의 병원비를 쓰게 되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의 생명력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보관의 절대 원칙은 오직 냉동 보관뿐입니다. 서늘한 뒷베란다나 일반 냉장실도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들깨가루를 마트에서 구입하시거나 방앗간에서 빻아오신 직후에는 반드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지퍼백이나 튼튼한 밀폐 용기에 꽉 담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공기를 최대한 손으로 꾹꾹 눌러 빼낸 뒤에 꽁꽁 얼어있는 냉동실 깊숙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냉동실에 넣는다고 해서 들깨가루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굳어버리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실 때마다 냉동실에서 잠깐 꺼내어 마른 숟가락으로 필요한 만큼 푹 떠서 쓰시고 공기가 들어가기 전에 재빨리 뚜껑을 닫아
다시 냉동실에 넣으십시오. 이렇게만 관리해 주시면 석 달에서 많게는 6달까지도 방앗간에서 막 짜낸 들기름처럼 신선하고 강력한 치유의 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 여러분의 집 주방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을 들깨가루의 위치를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라도 가스불 옆이나 따뜻한 밥통 근처에 며칠째 덩그러니 놓여 있다면 이 영상 시청이 끝나는 즉시 주방으로 달려가셔서 그 들깨가루의 냄새부터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식재료의 선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보관입니다. 나의 사소한 귀찮음과 무심함이 천금보다 귀한 내 몸을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주십시오. 내 몸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 위대한 치유의 여정을 오늘 저녁 당장 밥상 위에서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뚜렷하고 경이로운 생명의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끈적한 기름때와 묵은 찌꺼기에 짓눌려 고통 속에 신음하던 장기들이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며 깨어나는 그 5일간의 기적 같은 신체 변화를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함께 겪었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깨가루와 황금 편대를 꾸준히 섭취하신 지 이틀에서 사흘째가 되는 날, 가장 먼저 찾아오는 극적이고 상쾌한 변화는 바로 아침 화장실에서 시작됩니다. 무와 식초가 뱃속 깊은 곳에 굳어있던 오래된 내장 지방을 쪼개고 부수면 양배추의 질기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그것을 거대한 스펀지처럼 남김없이 빨아들여 몸 밖으로 강하게 밀어냅니다. 그 결과 평소보다 훨씬 많고 시원한 배변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독한 변비 때문에 매일 화장실 변기에 앉아 30분씩 고통스러운 씨름을 하시던 어르신들도 꼬불꼬불한 장 속에 꽉 막혀있던 지독한 독소와 팽팽한 가스가 한꺼번에 쑥 빠져나가는 것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늘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단단하게 뭉쳐있던 아랫배가 서서히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말랑말랑해지며 외출할 때 입고 계신 바지의 허리춤이 한결 여유로워진 것을 두 손끝으로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명치 끝이 꽉 막혀서 속이 더부룩하고 밥맛이 없던 고통스러운 증상도 눈 녹듯 사라지고 소화기관이 맑게 정화되면서 몸 전체에 쇳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피로감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는 상쾌하고 가벼운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의 고비를 넘어 나흘째와 닷새째로 접어들면 이제는 뱃속을 넘어 핏줄을 타고 흐르는 생명의 변화가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갑니다. 들깨가루가 품고 있는 신선한 오메가 3가 혈관 벽에 찌든 더러운 기름때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미역이 혈압을 올리는 나트륨을 바깥으로 배출하면서 쓰레기로 꽉 막혀있던 핏길이 드디어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뚫리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피부 표면으로 직접 느끼시는 것은 바로 손발의 놀라운 온도 변화입니다. 한여름에도 두꺼운 수면 양말을 겹겹이 신어야 할 만큼 얼음장처럼 차갑고 시리던 발끝에 마침내 심장에서 출발한 따뜻한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훈훈한 온기가 도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핏물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밤마다 종아리 근육을 쥐어뜯게 만들었던 끔찍한 쥐 내림과 수만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저림 증상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고통 속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시간들이 사라지고 모처럼 중간에 화들짝 깨지 않고 아침까지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드실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수면의 권리를 되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5일의 숭고한 여정 끝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가장 감격스러운 눈물의 변화는 바로 지쳐있던 신장이 다시 활력을 찾아 보내오는 붓기 감소의 기적입니다. 그동안 끈적하고 탁한 피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염증 물질을 걸러내느라
밤낮 없이 혹사당하고 찢겨나갔던 신장이 마침내 혈관이 맑아지면서 비로소 편안한 안식과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짓눌려 있던 신장이 본연의 맑은 여과 기능을 서서히 회복하게 되니 몸속 구석구석에 쓸데없이 고여서 살을 붓게 만들던 수분과 찌꺼기들이 소변을 통해 정상적인 통로로 시원하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서너 번씩 억지로 일어나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만들던 고통스러운 야간뇨 증상이 줄어들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보름달처럼 퉁퉁 부어오르던 얼굴과 주먹조차 쥐기 힘들었던 손가락의 끔찍한 부기가 놀랍도록 가라앉게 됩니다. 종아리를 옥죄던 양말 자국이 옅어지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눈꺼풀이 가벼워지는 것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일간의 끈기 있는 실천을 무사히 마치고 맞이하는 여섯째 날 아침의 눈부신 풍경을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눈을 떠서 침대 밑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 그 첫걸음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날아갈 듯 가뿐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외출을 하기 위해 현관에 앉아 평소에 자주 신던 낡은 신발에 발을 밀어 넣을 때 발등과 발목을 잔인하게 짓누르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부기가 씻은 듯이 사라져서 발이 미끄러지듯 편안하게 쏙 들어가는 벅찬 감동을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노인정에 나가는 것조차 귀찮고 한없이 우울하기만 했던 잿빛 무기력함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대신 동네 한 바퀴를 콧노래를 부르며 가볍게 산책하고 지나가는 이웃들과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싶어지는 맑은 생기가 여러분의 온몸을 따뜻하고 충만하게 감싸게 될 것입니다. 이 5일간의 눈부신 신체적 변화는 결코 텔레비전 속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굳은 의지와 실천으로 직접 식탁 위에서 만들어낸 가장 위대하고 값진 생명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눈부신 치유의 과정들도 내 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무작정 들이마시게 되면 약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도구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의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텔레비전 방송에서 몸에 좋다는 음식만 보면 자신의 체질에 맞지도 않는데 산더미처럼 드시다가 결국 심각한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안타까운 경우를 수도 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훌륭한 명약이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100% 완벽하게 안전한 만병통치약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해드린 들깨가루의 3가지 기적적인 황금 조합 역시 특정한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반드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한 엄격하고 단호한 의학적 경고가 그 이면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분들은 평소에 위궤양이 심하거나 위산이 거꾸로 역류하여 극심하고 만성적인 위장 장애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앞서 강력하게 추천해드린 생무와 식초의 조합은 뱃속 깊은 곳에 묵은 지방 더미를 사정없이 태우는 데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지만 이미 벌겋게 헐어있는 얇은 위장 점막에는 마치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끔찍하고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식초가 가진 강한 산성 성분과 생무 특유의 아린 매운맛 성분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위벽을 거칠게 긁어내어 타는 듯한 속쓰림과 극심한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소에 생양파나 마늘을 조금만 드셔도 속이 아프고 쓰리시다면 무침에 들어가는 식초의 양을 과감하게 절반 이하로 확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생으로 그냥 채 썰어 드시는 대신 달궈진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살짝 볶아서 위를 자극하는 매운맛을 완전히 공기 중으로 날려보낸 뒤에 들깨가루와 부드럽게 섞어 드시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은 위장벽을 든든하게 감싸주고 코팅해주는 찐 양배추 조합의 섭취 횟수를 훨씬 더 늘리시는 것이 망가진 위장을 보호하며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걸고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병원 검사에서 신장의 여과 기능이 이미 심각하게 망가졌다는 무서운 진단을 받으신 만성 신부전 3기 이상의 중증 신장 질환 환자분들입니다. 이분들께서는 피를 맑게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역국과 들깨가루 조합을 함부로 끓여 드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미역과 다시마를 비롯한 바다의 해조류에는 칼륨이라는 무기질 성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평범하고 건강한 사람의 신장은 이 칼륨이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심장 박동에 필요한 만큼만 알뜰하게 쓰고 남은 찌꺼기들은 소변을 통해 완벽하게 바깥으로 배출해냅니다. 하지만 이미 미세한 여과망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중증 신장 질환자분들은 이 엄청난 양의 칼륨을 밖으로 빼내지 못하고 피 속에 그대로 무섭게 쌓아두게 됩니다. 피 속에 칼륨 농도가 갑자기 미친 듯이 치솟게 되면 쉴 새 없이 뛰고 있는 심장 근육에 무서운 마비 증상을 일으켜 자칫하면 수면 중에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미역이 피 속 혈전을 녹여준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이미 병원에서 신장병 처방약을 매일 드시고 계시거나 핏물을 거르는 투석을 앞두고 계신 어르신들이라면 미역의 섭취량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합니다. 입에 넣으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철저하고 깊이 있는 상담을 거치셔야만 소중한 생명의 끈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분들은 현재 의료 현장에서 처방받은 독한 고혈압 약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챙겨 드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들깨가루와 미역 그리고 식초 무채가 빚어내는 황금편대는 피 속에 숨어있는 나트륨을 맹렬하게 배출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혈관 벽을 고무줄처럼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미친 듯이 널뛰던 혈압을 밑으로 강력하게 끌어내리는 천연 혈압 치료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미 병원에서 독한 혈압약을 처방받아 인위적으로 혈압을 억지로 꾹꾹 눌러서 낮춰놓은 상태에서 혈압을 추가로 내리는 강력한 음식들까지 매일 듬뿍 섭취하시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압이 정상 수치 아래로 끝없이 곤두박질치는 아찔한 저혈압 쇼크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의자나 방바닥에서 자리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눈앞이 새까맣게 캄캄해지거나 세상이 빙빙 도는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고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뼈가 부러질 위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드셔오신 분들은 이 기적의 음식들을 식단에 추가하실 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정용 혈압계를 이용해 자신의 혈압 수치를 세심하게 측정하고 기록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혈압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많이 떨어져서 마침내 안정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면 본인 스스로 약을 끊겠다고 위험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기쁜 마음으로 상의하여 처방받는 혈압약의 용량을 서서히 그리고 안전하게 줄여나가는 진정한 치유의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남들이 무조건 좋다고 떠드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 먹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몸에 가장 연약하고 아픈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보듬어주면서 매일의 밥상을 정성껏 차리는 것이야말로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건강을 향한 헛된 욕심으로 몸에 좋은 음식을 무식하게 과하게 먹는 것은 언제나 치명적인 독이 되며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적당한 양을 지켜낼 때 비로소 자연이 내어준 평범한 식재료들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찬란하게 살려내는 진정한 기적의 명약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들깨가루가 가진 놀라운 생명력과 그것을 100% 끌어내는 3가지 황금 짝꿍, 그리고 내 몸의 한계에 맞추어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모두 깊이 있게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제가 핏대를 세우며 말씀드린 이 위대한 치유의 식재료들은 결코 깊은 산속에서 캐내야 하는 귀하고 비싼 약초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남은 흔한 무한 토막, 반찬을 하다가 남겨둔 뻣뻣한 양배추 반통, 아니면 찬장 구석에 까맣게 말라붙어 있는 미역 한 줌은 어느 집에나 반드시 하나쯤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음이 꽁꽁 얼어붙은 냉동실 가장 깊은 곳에는 여러분의 꽉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청소해줄 기적의 들깨가루가 오랜 시간 동안 웅크린 채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그 꽁꽁 얼어붙어 잠든 생명력을 따뜻하게 깨워내어 내 입으로 직접 가져가는 아주 작은 실천과 위대한 용기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평생을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넣어주기 위해 자신의 뼈가 부서지고 관절이 닳아 없어지는 것도 모른 채 짐승처럼 일만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셨습니다. 내 몸이 병들고 서서히 망가져 가는 줄도 모른 채 그저 가족의 배부름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신다면 이제는 그 지독하고 슬픈 희생의 굴레를 끊어내고 여러분 자신의 초라한 밥상부터 가장 정성스럽고 화려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병원 중환자실의 차가운 침대에 멍하니 누워 가느다란 팔목에 굵은 주삿바늘을 주렁주렁 매단 채 병실을 찾아온 자식들의 뜨거운 눈물을 말없이 바라보는 것만큼 부모로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참혹하게 비참한 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밤낮 없이 피땀 흘려번 돈을 수천만 원씩 허망한 병원비로 쏟아붓게 만들고 행여나 며느리나 사위의 손에 부끄러운 대소변을 맡긴 채 스스로를 끔찍한 짐덩어리라고 자책하며 남은 생에 매일매일을 지옥처럼 보내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찬란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노후는 병상에 무기력하게 누워 하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두 다리로 튼튼하고 굳건하게 땅을 딛고 서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손주들의 따뜻하고 작은 손을 꼭 마주 잡고 동네 공원과 놀이터를 활기차게 산책하며 웃음 짓는 삶입니다. 기름기 없이 맑고 투명한 혈관과 노폐물을 힘차게 걸러내는 튼튼한 신장을 훈장처럼 몸속에 간직한 채 자식들에게 단 돈 10원의 짐도 되지 않는 당당하고 독립적인 어른으로 남은 인생이 가져다주는 소박하고 다정한 기쁨들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고 엄청난 생명의 기적은 오늘 저녁 여러분의 거친 손으로 직접 도마 위에서 썰어내는 새콤한 무채 한 접시와 찜기에서 따뜻하게 김을 뿜으며 쪄낸 달콤한 양배추 한 잎에서부터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게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요행이나 공짜 선물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식탁 위에서 스스로 내린 굳은 결단과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끈질긴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힘으로 내 건강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마음속 깊이 굳게 다짐하셨다면 이 영상 바로 아래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댓글로 또박또박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손끝으로 직접 적어 내려간 그 짧고 강렬한 단어가 여러분의 뇌와 피 속 혈관 세포들에게 긍정적이고 강력한 암시를 주어 치유의 기적을 눈앞으로 훌쩍 앞당기는 가장 위대한 마법의 주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화면 아래에 있는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베푼 그 따뜻한 손길 한 번이 유튜브의 거대한 알고리즘을 감동시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캄캄한 병마와 외롭게 싸우며 깊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고 있는 수백만 명의 아픈 어르신들에게 이 생명의 비법을 전달하는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나눔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인으로서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전해드린 모든 정보는 수십 년간의 치열한 임상 경험과 영양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엄선한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타고난 체질과 현재 앓고 계신 기저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그 치유의 효과나 반응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 담긴 모든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참고용으로만 지혜롭게 활용하시고 질병의 직접적인 예방이나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결코 완벽하게 대신할 수 없음을 가슴 깊이 명심해 주십시오. 특정한 중증 질환을 오랫동안 앓고 계시거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독한 약을 매일 복용 중이시라면 밥상의 식단을 갑작스럽게 크게 변경하시기 전에 반드시 가까운 병원의 담당 주치의 선생님을 찾아가 세심하고 깊이 있는 상담을 거치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병원비나 요양원 걱정 없이 당당하고 활기차게 웃으며 100세 시대를 맘껏 누리시기를 저 신장 전문의 남현진이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부족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멈추세요. 지금 당장 그 과일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설마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몸에 좋은 과일을 챙겨 먹으니까 괜찮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 아니란 믿음이 당신을 차가운 투석실 침대로 안내하는 지름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장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현재 서울 누리 신장내과 원장이자 매일 수백 명의 투석 환자분들과 생사를 함께하는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많은 어르신이 이것을 모르고 드시다가 멀쩡하던 콩팥을 스스로 망가뜨려서 휠체어를 타고 제 진료실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오늘 저는 제 의사 면허와 양심을 걸고 대학병원에서는 절대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는 끔찍한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버튼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콩팥을 지키는 생명보험이 될 것입니다. 돈 드는 것 아니니 지금 꾹 눌러주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후에 상쾌하게 과일 주스 한 잔 드셨습니까? 입가심으로 달콤한 과일 깎아 드셨습니까? 그 습관이, 바로 그 건강해 보이는 습관이 예순이 넘은 여러분의 콩팥에는 맹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60대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은 이미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이 고작 10%밖에 남지 않아도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천천히 젖은 시멘트가 굳어가듯 딱딱하게 굳어갈 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이 퉁퉁 부어오르며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제가 어르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투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라고 선고를 내리면 환자분들은 하나같이 제 손을 붙잡고 울부짖으십니다. 원장님, 저는 몸에 좋다는 과일만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요. 왜 제 콩팥이 망가졌습니까? 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건강하려고 먹은 과일이 내 남은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과일을 먹지 말라는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도끼로 찍어내리는 최악의 과일 4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기적처럼 되살려내는 천연 해독제 4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남은 30년 인생을 결정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주사 바늘을 꽂고
투석기계에 묶여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손주들을 안아주고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며 활기찬 노년을 보낼 것인가? 그 운명의 갈림길이 오늘 결정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60대가 넘으면 평생 먹던 과일이 갑자기 독이 되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수박 한 통을 다 먹어도 오렌지 주스를 물처럼 마셔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의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댁에 있는 정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필터입니다. 깨끗한 새 필터는 녹물도, 중금속도, 아주 미세한 불순물까지도 완벽하게 걸러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필터를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갈아주지 않고 계속 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필터 안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온갖 찌꺼기가 덕지덕지 엉겨붙어 꽉 막혀 있을 겁니다.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혀서 물이 통과조차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필터에 쌓여 있던 썩은 찌꺼기가 역류해서 맑은 물까지 오염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콩팥이 바로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그 콩팥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60년, 70년 동안 단 하루도 쉬게 하지 않고 매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콩팥은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술을 마시고 짠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콩팥은 그 독소를 걸러내느라 비명을 지르며 일했습니다. 콩팥 속에는 사구체라고 부르는 아주 미세한 거름망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국수를 건져내는 채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 미세한 거름망이 양쪽 콩팥에 무려 100만 개나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 100만 개의 일꾼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혈액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80리터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이냐면 주유소에서 보는 커다란 드럼통 하나가 200리터입니다. 여러분의 주먹만한 콩팥 2개가 매일 그 거대한 드럼통 1개 분량의 피를 빨아들이고 씻어내고 다시 뱉어내는 중노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거대한 하수 처리 공장인 셈입니다. 문제는 나이입니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구체 필터는 나이를 먹을수록 자연스럽게 망가지고 소멸합니다. 50대가 되면 100만 개 중 10만 개가 기능을 멈춥니다. 60대가 되면 20만 개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70대가 넘어서면 무려 30만 개 이상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100만 개 중 30만 개가 망가진 겁니다. 한번 죽어버린 사구체는 현대의학으로도 절대 되살릴 수 없습니다. 피를 걸러주는 일꾼이 30%나 사라진 상태,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 여러분의 콩팥이 처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사구체 여과율 감소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1분에 90ml 이상의 피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대부분 이 수치가 60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엔진 출력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몸에서는 끔찍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필터가 막히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걸러져서 소변으로 나가야 할 독소들이 나가지 못하고 다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요독증입니다. 피가 맑지 못하고 끈적끈적한 썩은 물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3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침묵의 살인자, 칼륨입니다. 칼륨은 원래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을 조절하는 고마운 미네랄입니다. 바나나에도 있고 고구마에도 있고 시금치에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남는 칼륨을 콩팥이 알아서 소변으로 쫙 빼줍니다. 하지만 늙고 지친 콩팥은 칼륨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피 속을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심장으로 향합니다. 혈액 내 칼륨 수치가 6.0을 넘어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숨이 차오릅니다. 그러다 7.0을 넘어가는 순간 마치 전원 스위치를 내리듯 심장이 툭 하고 멈춰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고칼륨 혈증에 의한 급사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과일 몇 조각 먹고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물폭탄, 즉 수분 조절 실패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수문장입니다. 물이 많으면 내보내고 부족하면 재흡수해서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고장난 콩팥은 수문을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마신 물, 과일 속에 들어있던 그 많은 수분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차오릅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아리가, 허벅지가 퉁퉁 붓습니다. 결국에는 그 물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폐로 넘쳐 흐릅니다. 이것을 폐부종이라고 합니다. 폐에 물이 차면 사람은 물 밖에서도 익사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물이 폐로 몰려서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베개를 2-3개 쌓아서 반쯤 앉은 자세로 자야 합니다. 자기 침대 위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공포,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문제는 전신 중독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고 나온 찌꺼기인 요소, 질소와 크레아틴인 같은 노폐물이 쌓입니다. 입에서는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피부는 미친 듯이 가려워서 피가 날 때까지 긁게 됩니다. 속은 계속 메스껍고 구역질이 나서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정신은 혼미해집니다. 마치 독극물에 서서히 중독되어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제가 그토록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과일을 조심하라고 외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필터가 꽉 막혀서 겨우겨우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 덩어리인 과일을 먹는다는 것은 막혀가는 하수구에 시멘트를 들이부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과일이 우리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숨어 있는 당장 끊어야 할 최악의 과일 4가지를 하나씩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름을 듣는 순간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싶어지실 겁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도끼로 찍어내리는 첫 번째 최악의 과일, 바로 수박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름만 되면 냉장고에 시원한 수박 한 통씩은 다들 넣어두시지 않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집에 들어와서 차가운 수박 한 조각 베어 물면 갈증이 싹 사라지고 온몸이 시원해지는 그 기분. 저도 잘 압니다. 그 달콤함 때문에 우리는 수박을 여름철 최고의 보약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콩팥에게 수박은 보약이 아니라 소리 없이 다가오는 저승사자입니다. 수박은 과일이 아닙니다. 약해진 콩팥에게는 거대한 물폭탄이자 시한폭탄입니다. 왜 수박이 그토록 위험한 걸까요? 그 이유는 수박의 정체성 그 자체에 있습니다. 수박은 이름 그대로 물수, 박박자를 씁니다.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수박 한 조각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맹물 1컵 반을 순식간에 들이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박이 어디 한 조각으로 끝나는 과일입니까? 달콤하고 시원해서 나도 모르게 2조각, 3조각 앉은 자리에서 반통을 뚝딱 비우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은 물 5컵에서 6컵을 한꺼번에 들이부은 셈이 됩니다. 건강한 콩팥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소변으로 쫙 빼내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배수구가 꽉 막힌 싱크대와 같습니다.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위에서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물을 계속 쏟아붓는 겁니다. 그 물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처음에는 발목으로 갑니다. 저녁이 되면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아리로 올라오고 허벅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 곳 잃은 그 엄청난 양의 물이 여러분의 폐로 들이닥칩니다. 이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응급실 당직을 서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경,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70일 세정 미숙 어르신이 실려오셨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은 산소 부족으로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해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 보니 80%였습니다. 정상이 95% 이상인데 80%면 당장 숨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물 밖에서 익사하고 계신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기도를 확보하고 고농도 산소를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이뇨제를 써서 몸속의 물을 억지로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소변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르신의 호흡이 겨우 돌아왔습니다.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간신히 깨어나신 어르신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드셨냐고 말입니다. 어르신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다 준 수박밖에 안 먹었어. 사연은 이랬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작년 여름, 효심 깊은 아드님이 어머니 더위 먹지 말라고 큼지막한 수박을 매일 사다 드렸던 겁니다. 어르신은 아들이 사다 준 것이라 남길 수가 없어서 일주일 내내 매일 수박 반 통씩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의 콩팥 기능은 이미 정상인의 4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배수구가 반쯤 막혀 있던 상태였던 거죠. 그런 몸에 매일 수박이라는 물폭탄을 쏟아부었으니 그 물이 폐까지 차올라 숨통을 조였던 겁니다. 아들의 효도가 어머니를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은 독이 되어버린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수박의 위험성은 물뿐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칼륨입니다. 수박은 칼륨 덩어리입니다. 수박 100g당 칼륨이 110mg 들어있습니다. 겨우 110mg. 하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수박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과일이라는 게 함정입니다. 수박 반 통이면 대략 1kg, 즉 1000g입니다. 계산해보면 앉은 자리에서 칼륨 1100mg을 먹는 것입니다. 콩팥 환자의 하루 칼륨 제한량이 2000mg인데 수박 반 통으로 그 절반 이상을 한순간에 채워버리는 겁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제발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고혈압 약 중에는 몸속의 칼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수박을 드신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약 때문에 칼륨 배출구는 꽉 막혀 있는데 입으로는 칼륨 폭탄을 계속 집어넣는 꼴입니다. 결국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심장은 엇박자로 뛰기 시작하고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혈압약과 수박을 함께 드시다가 고칼륨 혈증으로 심장이 멈춰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매년 여름마다 수백 명씩 발생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냉장고 채소 칸에 수박이 들어 있습니까? 시원하게 먹겠다고 깍둑썰기해서 통에 담아두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냉장고 문을 여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수박 한 통 값이 병원비 수백만 원보다 쌉니다. 여러분의 목숨값보다 쌉니다. 수박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땀을 식혀주는 고마운 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폐에 물을 채우고 심장을 멈추게 하는 가장 위험한 과일입니다. 이제 수박과는 작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자, 수박의 공포를 아셨다면 이제 두 번째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박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한국인에게 더 친숙해서 더 위험한 과일입니다. 이 과일 역시 여러분의 콩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수박이 물폭탄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과일은 그야말로 핵폭탄입니다. 어쩌면 수박보다 더 억울하고 더 분통 터지는 과일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참외입니다. 노란 껍질 속에 하얀 속살, 그리고 아삭아삭 씹히는 그 달콤한 맛. 참외야말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여름 과일 아닙니까? 가격도 싸고, 향기도 좋고, 깎아놓으면 보기도 좋아서 여름이면 박스째 사다 놓고 식탁 위에 올려두고 드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노란 참외가 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겨누고 있는 저격수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차가운 진실입니다. 참외가 무서운 이유는 딱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칼륨 핵폭탄입니다. 수박에도 칼륨이 많다고 했지만 참외는 수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참외 한 개, 그 작은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이 무려 450mg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안 오시죠? 보통 우리가 참외를 먹을 때 한 개만 먹고 끝냅니까? 절대 아닙니다. 크기가 작고 맛있어서 TV 보면서 먹다 보면 2개, 3개는 우습게 먹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참외 2개를 드셨다면 순식간에 칼륨 900mg을 섭취한 것입니다. 여기에 3개, 4개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 섭취량이 2000mg을 훌쩍 넘어갑니다. 하루 종일 조심해서 먹어야 할 칼륨 허용치를 단 한 번의 간식 타임으로 초과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칼륨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늙고 지친 콩팥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미처 걸러내지 못한 칼륨이 혈관을 타고 미친 듯이 돌아다닙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5.5를 넘고 6.0을 넘어 치솟습니다. 이때 심장은 마치 감전된 것처럼 파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을 넘는 순간 심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멈춰버립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실제로 참외를 너무 사랑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68세 박성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참외 귀신이라 불릴 정도로 참외를 좋아하셨습니다. 여름만 되면 아침 식사 대신 참외 2개를 드시고 저녁 식후에도 입가심으로 2-3개를 드셨습니다. 하루에 무려 4-5개씩 매일 드신 겁니다.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증상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고 무시하셨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 날이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숨이 차고 어지러웠지만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집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칼륨 수치가 무려 6.8이었습니다. 심전도 그래프는 춤을 추고 있었고 의사들은 언제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다며 급히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칼슘 주사를 놓고 인슐린과 포도당을 투여해서 간신히 칼륨 수치를 떨어뜨렸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날의 쇼크로 인해 어르신의 콩팥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8에서 4.2까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투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참외 좀 먹었다고, 그깟 과일 좀 좋아했다고, 평생 투석기계에 매달려 살아야 한다니요. 박 어르신은 지금도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병원 침대에 누워 투석을 받으십니다.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내가 참외가 독인 줄만 알았어도, 조금만 일찍 알았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 후에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참외가 위험한 이유는 칼륨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숨겨진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설탕 덩어리라는 점입니다. 참외는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15g이나 되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참외를 드시면 혈당이 수직 상승합니다. 끈적끈적해진 설탕물 같은 혈액이 콩팥의 미세한 혈관을 통과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쇠파이프에 소금물을 붓는 것처럼 콩팥 혈관이 녹슬고 염증이 생겨 망가집니다. 이미 약해진 콩팥에 칼륨 폭탄을 던지고 뒤이어 설탕물로 확인 사살까지 하는 셈입니다. 이래도 참외를 드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베란다에 참외 한 박스 사다 놓으셨습니까? 싸다고 제철이라고 박스째 사서 쟁여두고 드십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참외는 이제 여러분의 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녹여버리는 시한폭탄입니다. 맛있다고, 달다고, 향이 좋다고, 매일 드시다가는 박 어르신처럼 투석실 침대에 눕게 될 수 있습니다. 참외는 칼륨 폭탄입니다. 당분 폭탄입니다. 콩팥과 혈당을 동시에 박살내는 이중 간첩입니다. 이제 참외를 식탁에서 치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수박과 참외, 이 두 가지 여름 과일의 배신에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 과일은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평생 비타민의 제왕이라고 믿어왔던, 감기 걸리면 꼭 챙겨 먹었던 그 과일입니다. 건강의 상징인 줄 알았던 이 과일이 콩팥 환자에게는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수박과 참외가 여름의 적이었다면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 과일은 사계절 내내 여러분의 식탁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아마 이 과일의 이름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귀를 의심하실 겁니다. 아니, 이게 콩팥에 나쁘다고? 이건 비타민의 왕이잖아. 감기 걸리면 무조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바로 오렌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마시는 그 노란색 오렌지 주스입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광고에서, 건강 프로그램에서 수없이 세뇌당했습니다. 상쾌한 아침엔 오렌지 주스 한 잔, 비타민C 가득한 하루. 하지만 신장내과 의사인 제 눈에 오렌지 주스는 비타민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농축된 칼륨 폭탄이자 당뇨 환자의 콩팥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마의 음료입니다. 왜 오렌지가 그토록 위험할까요? 오렌지 한 개에는 대략 23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수박이나 참외보다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렌지의 진짜 함정은 주스로 마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믹서기로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만들려면 오렌지가 몇 개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서너 개는 짜 넣어야 겨우 한 컵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스 한 컵을 마시는 순간 여러분은 오렌지 4개 분량의 칼륨, 즉 1000mg에 가까운 칼륨을 단일 초만의 혈관 속으로 쏘아 보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중에서 파는 오렌지 주스는 더 최악입니다. 농축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오렌지를 끓이고 졸여서 액기스만 뽑아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칼륨은 더욱 진하게 농축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섭취 속도입니다. 과일로 깎아 먹을 때는 배가 불러서 한두 개 먹고 맙니다. 씹느라 시간도 걸립니다. 하지만 주스는 어떻습니까? 꿀꺽꿀꺽 마시면 1분도 안 돼서 오렌지 8개 분량을 마셔버릴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칼륨 2000mg이 몸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약해진 콩팥이 이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처리되지 못한 칼륨이 심장을 강타하고 여러분은 아침 식탁에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 말씀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오렌지 주스는 단순한 칼륨 폭탄이 아닙니다. 설탕 폭탄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당분이 20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밥숟가락으로 설탕을 4스푼이나 퍼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뇨 환자가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은
콩팥이라는 정수기 필터에 끈적끈적한 꿀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설탕에 절여져 망가집니다. 사구체가 파괴되면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옵니다. 이것을 단백뇨라고 합니다. 단백뇨가 시작되면 콩팥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망가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최진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0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계셨지만 관리를 아주 잘해오던 모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비타민C가 당뇨 합병증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욕심에 그날부터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500ml 병으로 하나씩 챙겨 드셨습니다. 나는 건강을 챙기고 있어라는 뿌듯함과 함께 말입니다. 처음 몇 달은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컨디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유혹이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보름달처럼 퉁퉁 붓고 저녁이면 발목이 부어 올랐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서 자꾸만 눕고 싶어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1.3으로 정상을 유지하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무려 2.3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소변 검사 결과였습니다. 하루에 500mg 이상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콩팥이라는 거름망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버린 것입니다. 칼륨 수치 또한 5.6으로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오렌지 주스를 매일 마신 것이 불난집에 기름차를 몰고 돌진한 꼴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그 주스 끊으셔야 합니다. 그 주스가 어르신의 콩팥을 녹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1년 안에 투석하셔야 합니다. 최진수 어르신은 충격을 받고 그날로 오렌지 주스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식이요법을 하신 덕분에 3개월 뒤 크레아티닌 수치가 2.0으로 조금 떨어졌고 칼륨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번 망가진 콩팥은 다시는 예전의 1.3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3개월마다 병원에 오셔서 콩팥 기능을 체크하며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며 살고 계십니다. 그때 그 오렌지 주스만 아니었어도 그분은 지금 훨씬 더 건강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렌지 주스는 건강 음료가 아닙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어르신들, 그리고 당뇨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에게는 독약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혹시 냉장고 문쪽 선반에 오렌지 주스가 꽂혀 있습니까? 손주들 오면 주려고, 혹은 내 건강을 위해서 대용량으로 사다 두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싱크대에 쏟아버리십시오. 아까운데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투석실로 이끕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의 콩팥을 영원히 멈추게 하는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으려다 하나뿐인 콩팥을 잃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오렌지의 배신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수박, 참외, 오렌지.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마지막 타자가 남았습니다. 이 과일은 앞서 말한 세 가지보다 더 교활하고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일은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이 약과 만나는 순간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어르신이 영문도 모른 채 응급실에 실려가게 만드는 공포의 과일. 과연 무엇일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과일입니다. 이 과일은 앞서 말씀드린 수박, 참외, 오렌지와는 결이 다릅니다. 단순히 칼륨만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기 위해 매일 드시는 약과 만났을 때 생명을 끊어버리는 기폭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키위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변비 때문에 혹은 소화가 안 돼서 키위를 드십니다. 새콤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한 분들도 드시기 좋고 텔레비전에서는
변비 탈출에 1등 공신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키위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키위는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극물입니다. 키위의 칼륨 함량부터 보시죠. 키위 한 개에는 약 31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뭐야, 참외보다는 적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위의 무서운 점은 농축에 있습니다. 키위를 드실 때 보통 몇 개를 드십니까? 작으니까 2개, 3개는 기본으로 드십니다. 특히 주스로 갈아 드실 때는 서너 개를 한꺼번에 넣고 갈아버립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칼륨 섭취량이 1200mg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콩팥에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입니다. 키위가 여러분이 드시는 혈압약과 만날 때 벌어지는 화학 반응입니다. 혹시 혈압약 이름 중에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우시죠? 쉽게 말해 콩팥을 보호하고 혈압을 낮추는 약들입니다.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분들이 이 계열의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들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콩팥에서 칼륨이 빠져나가는 뒷문을 잠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는 칼륨이 드나드는 문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이 문이 활짝 열려서 칼륨이 소변으로 잘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혈압약을 먹으면 이 문이 굳게 닫힙니다. 마치 열쇠의 구멍이 녹슬어버린 것처럼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키위라는 칼륨 폭탄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는 문은 잠겼는데 들어오는 양은 폭주하는 상황입니다. 몸속 칼륨 수치는 댐이 터지듯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벼락치듯 올라갑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면 등골이 오싹하실 겁니다. 70세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15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최근 들어 나이가 드니 변비가 너무 심해져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키위가 변비의 직방이다라고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매일 아침 키위 3개를 믹서기에 갈아서 정성껏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변비도 해결되고 비타민을 먹는다는 생각에 기분도 좋았습니다. 역시 과일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석 달째 되던 날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허벅지가 후들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내가 늙어서 기력이 없나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턱턱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마치 뱃속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불규칙하게 쿵쾅거렸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가족들이 놀라서 119 119를 불렀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무려 7.1이었습니다. 7.1. 이건 의학적으로 심장이 당장 멈춰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수치, 즉 사망 직전의 수치입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삐, 삐 경고음이 울리고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달려들었습니다. 급히 중환자실로 옮겨서 칼슘 주사를 놓고 이뇨제를 쓰고 인슐린을 투여하며 밤새 사투를 벌였습니다. 다행히, 정말 천만다행히도 할머니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신 할머니께 제가 원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드시고 계신 혈압약이랑 키위가 만나서 심장을 멈추게 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변비 좀 고치려고 건강해지려고 먹은 건데 그게 나를 죽일 뻔했다니요. 그 배신감과 공포에 떠는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키위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먹고 있고 콩팥 기능이 떨어진 60대의 몸에 들어오는 키위는
더 이상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비약이 아니라 심장마비 유발제입니다. 혹시 지금도 약 먹고 있으니까 과일로 영양 보충해야지 하면서 키위를 깎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키위와 혈압약은 최악의 궁합입니다. 이 조합은 여러분을 응급실, 아니 영안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변비 해결하려다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 제발 명심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콩팥을 파괴하는 4가지 저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수박이라는 물폭탄, 참외라는 칼륨 핵폭탄, 오렌지라는 당분 덩어리, 그리고 키위라는 약물 상호작용의 덫. 이 4가지 과일이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아깝다고요? 여러분의 목숨보다 아까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아마 공포에 질려 계실 겁니다. 도대체 그럼 뭘 먹고 살라는 거냐? 과일을 아예 끊고 살라는 거냐? 그게 사는 거냐? 화가 나고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러 왔습니다. 독이 되는 과일이 있다면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을 기적처럼 되살리는 약이 되는 과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 앞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것들.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콩팥 기능이 회복된 환자들이 매일 챙겨 먹었던 기적의 음식 4가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준비 되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공포를 느끼셨을 겁니다. 수박도 안 돼, 참외도 안 돼, 오렌지도 안 돼, 심지어 키위까지 안 된다니. 냉장고를 다 비우고 나니 이제 나는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나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도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눈물을 닦으십시오. 절망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희망의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에 약속드리지 않았습니까?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십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비싼 약을 먹어야 한다고, 수백만 원짜리 산삼이나 녹용을 먹어야 낫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비싼 약재들이 간과 콩팥을 더 망가뜨립니다. 진정한 명약은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싼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서 투석 직전까지 갔던 환자들의 콩팥 수치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조차 이건 기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 환자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4가지 기적의 음식을 매일 챙겨 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들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동네 마트에서, 재래시장에서, 심지어 집 앞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능은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강력합니다. 이것들은 콩팥에 쌓인 칼륨을 배출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혈관에 낀 기름때를 씻어내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구체 필터를 부드럽게 되살려냅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를 뻥 뚫어주는 강력한 세정제와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가슴이 뛰시죠? 이제 여러분은 투석실로 가는 열차에서 내려 건강한 노년으로 가는 급행 열차로 갈아타실 시간입니다. 메모지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20대 청춘으로 되돌려줄 신이 내린 선물, 그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의 콩팥을 지옥의 문턱에서 끌어올려줄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을 공개합니다. 이 과일은 신장내과 의사들이 신이 내린 보라색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왜 하필 블루베리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안전성입니다. 앞서 수박이나 참외가 칼륨 폭탄이었다면 블루베리는 칼륨 걱정이 없는 안전지대입니다.
블루베리 100g당 칼륨 함량은 고작 77mg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외나 키위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블루베리가 기적의 과일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껍질의 진한 보라색 속에 숨겨진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콩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활성산소라는 녀석이 콩팥 세포를 녹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쇠가 비를 맞으면 붉게 녹이 슬어 부서지듯이 우리 콩팥의 사구체도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염증이 생기고 구멍이 뚫려버립니다. 이때 안토시아닌이 등장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녹 제거제입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들어가면 사구체에 들러붙어 있는 활성산소 찌꺼기를 말끔하게 씻어냅니다. 마치 녹슨 기계에 최고급 윤활유를 발라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미국의 명문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십시오. 블루베리를 매일 100g씩 12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콩팥 염증 수치가 무려 30%나 감소했습니다. 30%입니다. 독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맛있는 과일을 먹었을 뿐인데 염증약 하나를 먹은 것과 똑같은 치료 효과를 낸 것입니다. 게다가 블루베리에는 푸테로스틸벤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의 미세혈관을 튼튼하게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 때문에 혈관이 설탕에 절여져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혈관 보약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어야 기적을 볼 수 있을까요?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루 섭취량은 100g, 종이컵으로 딱 1컵입니다. 블루베리 알맹이로 치면 약 100알 정도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가 보통 500g이니 닷새 동안 나눠 드시면 딱 맞습니다.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콩팥을 살리는 겁니다. 둘째,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십시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유나 요거트와 절대 섞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건강 챙긴다고 요거트에 섞어 드시는데 그러면 안토시아닌이 단백질 찌꺼기와 엉겨붙어서 흡수가 안 되고 똥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냥 생으로 씹어 드시거나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실제 기적을 경험한 72세 김정숙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만성 신부전 3기로 크레아티닌 수치가 2.4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투석 준비를 하라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수박을 끊고 블루베리 100g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3개월 뒤 검사에서 수치가 2.1로 떨어지더니 6개월 뒤에는 1.8까지 내려갔습니다. 염증 수치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김 할머니는 1년에 4번 정기검진만 받으시며 아주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십니다. 블루베리 한 컵이 할머니의 노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 블루베리가 콩팥을 보호하는 방패라면 이제 소개할 2번째 음식은 콩팥을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과일은 아니지만 콩팥에는 과일보다 100배 더 좋은 채소, 바로 양배추입니다. 에이, 겨우 양배추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양배추는 신장 환자에게 부엌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릴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양배추 역시 100g당 칼륨이 170mg으로 매우 낮아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핵심 무기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24시간 내내 피를 걸러서 독소를 해독하느라 과로하기 때문입니다. 설포라판은 지쳐버린 콩팥 대신 독소를 직접 분해해 줍니다. 마치 업무에 시달리는 공장 직원들에게 고성능 로봇을 지원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이 해야 할 일을 양배추가 대신 해주니 콩팥은 쉴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피가 잘 굳지 않아서 멍이 잘 들고 출혈이 생기기 쉬운데 비타민 K가 이것을 막아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식이섬유입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섬유질은 장 속에서 요독소를 자석처럼 빨아들여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콩팥으로 가야 할 독소를 장에서 미리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양배추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콩팥이 약한 분들은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돼서 가스가 차고 속이 뒤집힙니다. 가장 완벽한 방법은 데치기입니다. 물이 팔팔 끓을 때 양배추를 넣고 딱 30초에서 1분만 데치십시오. 너무 오래 삶으면 흐물흐물해지고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됩니다. 딱 1분.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때 건져내십시오. 하루에 200g 잎사귀로 치면 서너 장 정도를 쌈으로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7 새 박영수 할아버지는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3.1을 넘겨 만성 신부전 사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들이 곧 투석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점심 저녁 식탁에 데친 양배추를 올렸습니다. 밥량을 줄이고 양배추에 쌈을 싸서 배를 채우셨습니다. 1년 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1이던 수치가 2.0까지 떨어졌습니다. 투석실 문 앞까지 갔던 분이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블루베리와 양배추. 이 두 가지만 냉장고에 채워 넣으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춤을 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비타민C가 부족해서 늘 피곤하신 분들을 위한 오렌지보다 100배 안전한 세 번째, 네 번째 기적의 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들까지 챙겨 드신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블루베리라는 방패와 양배추라는 청소부를 만났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콩팥은 충분히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지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매일 똑같은 것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입안 가득 터지는 상큼한 과즙도 그립고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도 그립지 않으십니까? 선생님, 저는 오렌지 주스의 그 상큼함이 너무 그리운데요. 수박의 그 달콤함이 사무치게 그리운데요.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맛과 영양, 그리고 안전까지 모두 잡은 완벽한 대체제.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딸기입니다. 아니, 딸기도 달콤한데 괜찮나요? 라고 의심부터 하시는 분들 안심하십시오. 딸기는 신이 콩팥 환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한 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박이나 참외가 칼륨 덩어리였다면 딸기는 칼륨 다이어트에 성공한 과일입니다. 딸기 100g당 칼륨 함량은 153mg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수박이나 참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하루에 10알 정도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주 행복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기의 진짜 가치는 낮은 칼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딸기 속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엘라그산은 콩팥의 사구체를 보호하는 강력한 갑옷과 같습니다. 사구체는 미세한 혈관 덩어리라서 염증이 생기면 금방 터지고 망가집니다. 엘라그산은 이 염증 반응 자체를 차단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병사들에게 방탄조끼를 입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총알이 날아와도 뚫리지 않게 막아주는 겁니다. 또한 딸기의 붉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블루베리와 마찬가지로 콩팥 세포를 늙지 않게 지켜줍니다. 그런데 딸기를 드실 때 생명과 직결된 주의사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씻는 방법입니다. 딸기는 껍질이 없어서 농약이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농약은 콩팥의 치명적인 독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딸기 세척 공식을 반드시 메모하십시오. 첫째,
꼭지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흐르는 물에 30초간 헹굽니다. 둘째, 물에 베이킹소다 1스푼을 풀고 딸기를 딱 5분간만 담가둡니다. 셋째, 다시 흐르는 물에 깨끗이 빼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기 직전에 꼭지를 칼로 잘라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꼭지를 먼저 떼고 씻으면 그 잘린 단면으로 농약 섞인 물이 스펀지처럼 스며듭니다. 반드시 다 씻고 나서 마지막에 꼭지를 제거해야 농약 없는 순수한 엘라그산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딸기로 새 삶을 얻은 73, 새 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군요. 정할머니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2.6이었고 소변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단백뇨 증상까지 있었습니다. 콩팥이라는 댐에 구멍이 나서 물이 줄줄 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처방전 대신 딸기를 권해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칼륨 많은 참외는 끊으시고 하루에 딸기 딱 10알만 깨끗하게 씻어서 드세요. 할머니는 제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매일 아침 베이킹소다로 딸기를 씻어 드셨습니다. 3개월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6이던 수치가 2.3으로 떨어지더니 줄줄 새던 단백뇨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 뒤에는 단백뇨가 완전히 멈추고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염증 수치도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정할머니는 겨울이면 냉동 딸기를 사서 드시며 콩팥 건강을 지키고 계십니다. 딸기 10알이 무너져가던 댐을 막아낸 것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기적의 음식입니다. 이것은 과일은 아니지만 과일처럼 아삭아삭하게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채소입니다. 앞서 오렌지의 배신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많으시죠? 비타민C는 먹고 싶은데 오렌지는 칼륨 폭탄이라 무서워서 못 드시는 분들. 여기 오렌지보다 100배 더 완벽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파프리카. 그 중에서도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의 가장 위대한 점은 모순의 미학입니다. 보통 비타민C가 많으면 칼륨도 많기 마련입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파프리카는 이 법칙을 깨부순 유일한 존재입니다. 빨간 파프리카 100g에는 비타민C가 무려 19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오렌지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칼륨은 오렌지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타민은 2배로 챙기면서 콩팥을 위협하는 칼륨은 반으로 줄인 그야말로 콩팥 환자를 위한 사기 캐릭터 같은 식품입니다. 파프리카에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 콩팥의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잘 걸리는 콩팥 환자들에게는 최고의 천연 영양제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어서 눈이 침침해지는 분들에게는 루테인 성분까지 덤으로 제공합니다. 그럼 파프리카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딱 1개입니다. 색깔은 반드시 빨간색을 고르십시오. 노란색이나 주황색보다 빨간색의 좋은 성분이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나갑니다. 파프리카를 드실 때 반드시 올리브유를 1스푼 곁들이십시오.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낮지만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서 먹으면 흡수율이 무려 몇 배나 껑충 뜁니다. 생으로 썰어서 올리브유 드레싱을 뿌려 샐러드처럼 드시는 것이 가장 완벽한 섭취법입니다. 실제 회복 사례를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69세 김철수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모두 가지고 계신 콩팥의 안 좋은 조건은 다 갖춘 분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8이었고 당뇨병성 신증 초기 단계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매일 점심 식후에 빨간 파프리카 1개를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채소가 무슨 약이 되냐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개월 뒤 수치는 2.4로 떨어졌습니다. 1년 뒤에는 1.8까지 내려와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혈당 조절도 덩달아 잘 돼서
당화혈색소 수치까지 좋아졌습니다. 파프리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콩팥과 당뇨 2마리 토끼를 다 잡으신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블루베리로 활성산소를 씻어내고 양배추로 독소를 해독합니다. 딸기로 사구체에 방탄조끼를 입히고 파프리카로 비타민을 가득 채웁니다. 이 4가지 음식이야말로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4대 천왕입니다. 수박, 참외, 오렌지, 키위를 버린 자리에 이 4대 천왕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놀라운 치유의 드라마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독이 된다고 했지요. 이 기적의 4가지 음식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그 황금 법칙을 모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목숨보다 중요한 5가지 섭취 원칙이 남아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10년 뒤 여러분이 투석실에 있느냐 공원에 있느냐를 가를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콩팥을 살리는 4가지 보물, 블루베리, 양배추, 딸기, 파프리카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방심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아무리 천하의 명약이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그 순간 독약으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절대 원칙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칙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앞서 먹은 좋은 음식들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메모하시고 냉장고 문에 붙여두고 매일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원칙. 섭취 골든타임을 지키십시오. 과일은 무조건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과일을 드시는데 이것은 콩팥에 대한 테러 행위입니다. 빈속에 과일의 당분이 들어가면 혈당이 미친 듯이 솟구칩니다. 반대로 밥을 먹고 바로 드셔도 안 됩니다. 위장에서 음식물이 썩습니다. 식사하고 1시간 뒤 소화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발 저녁 늦게 드시지 마십시오. 밤에는 콩팥도 자야 합니다. 자는 콩팥을 깨워서 일을 시키면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몸에 쌓여 아침이면 얼굴이 퉁퉁 붓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해가 지면 과일도 드시지 마십시오. 2번째 원칙, 정량불변의 법칙입니다.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정해드린 양을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블루베리는 100g, 딸기는 150g, 양배추는 200g, 파프리카는 1개. 이것은 콩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칼륨 독소로 변해버립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과유불급은 콩팥 환자에게 곧 죽음입니다. 3번째 원칙, 분산 투자입니다. 하루 먹을 양을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반드시 2번에 나눠서 드십시오. 예를 들어 블루베리 100g을 아침에 다 드시지 말고 점심 먹고 50g, 저녁 먹고 50g으로 나누는 겁니다. 한 번에 짐을 가득 실은 트럭보다 나눠서 실은 트럭이 다리를 건너기 수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콩팥이라는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짐을 나눠주십시오. 4번째 원칙, 단독 섭취입니다. 제발 과일을 우유나 요거트에 갈아 드시지 마십시오. 우유의 단백질과 칼슘이 과일의 항산화 성분과 결합하면 몸에 흡수되지 않는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기껏 비싼 돈 주고 산 블루베리의 영양분이 전부 똥으로 나가는 겁니다.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완벽한 흡수 방법입니다. 5번째 원칙, 30번 씹기입니다. 이게 가장 쉽지만 가장 안 지켜지는 원칙입니다. 과일과 채소의 영양분은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대충 씹어 삼키면 세포벽이 안 깨져서 영양분이 10%도 흡수가 안 됩니다. 최소한 30번 이상 입안에서 죽이 될 때까지 꼭꼭 씹으십시오. 씹으면 씹을수록 침이 나와 소화를 돕고 세포벽이 터지면서 항산화 성분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의 치아가 첫 번째 소화기관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5가지 원칙을 지켰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마지막으로 박성훈 어르신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 전 박 어르신은 온몸이 퉁퉁 붓고 숨이 차서 걷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3.5, 사구체 여과율은 20밖에 남지 않아 투석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약속한 대로 수박, 참외, 오렌지를 끊고 기적의 4가지 음식을 이 원칙대로 매일 드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박 어르신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1.6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55까지 올라왔습니다. 죽어가던 콩팥 기능이 2배 이상 살아난 것입니다. 지금 어르신은 투석실 대신 매일 아침 등산을 하십니다. 얼마 전 저에게 오셔서 선생님이 내 인생을 다시 돌려주셨다며 우시더군요. 아닙니다. 제가 돌려드린 게 아닙니다. 어르신의 올바른 선택이 스스로를 구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분에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만성신부전 4기, 5기 말기라서 소변이 거의 안 나오시는 분들, 칼륨 수치가 이미 5.0 이상으로 높아서 위험하신 분들, 그리고 와파린 같은 특수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담당 의사의 지시가 제 말보다 우선입니다. 자,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을 노리는 수박, 참외, 오렌지, 키위를 미련 없이 꺼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블루베리, 양배추, 딸기, 파프리카로 채우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운명을 결정합니다. 10년 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일주일에 3번 굵은 주사 바늘을 팔에 꽂고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튼튼한 2다리로 공원을 산책하고 사랑하는 손주들을 번쩍 안아주며 환하게 웃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세대, 젊었을 때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몸 돌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를 챙길 때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면, 친구들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꾸십시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친구의 콩팥을 살리고 부모님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